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현재 이재명과 선관위가 발칵 뒤집어졌으며 KBS 전 이사는 폭로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후보 투표지에 대한 충격 실체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이자 언론인인 진 커밍스가 이재명을 박살내는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내가 투표소에서 받은 서울시장 투표용지에는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단 2명만 이름이 인쇄됐습니다. KBS 보도국장을 지낸 원로 언론인 권혁부 씨는 8일 한미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뒤늦게 서울시장 후보가 6명인 사실을 알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희대의 부정선거를 직접 겪어본 충격적인 심경을 토로했다. 한마디로 KBS 전 이사의 폭로로 선관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직후 두 종류 투표용지가 같은 선거에서 사용됐다는 게시물들이 송파구 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리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정원호, 오세훈만 인쇄된 투표용지를 직접 경험한 유권자가 실명을 밝히고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혁부 전 KBS 이사는 한 선거에 출마 후보 중 2명과 6명이 등재된 각기 다른 투표지가 등장한 것이라며 나와 아내가 2명짜리 투표용지를 받아 반포일동 원촌중학교 투표소에서 투표했다고 증언했다. 권혁부 전 KBS 이사는 외지에 있다가 본투표 당일인 3일 고속버스를 타고 오후 4시 30분쯤 터미널에 도착했고 마감 직전인 오후 5시 40분쯤 가까스로 원촌중학교 투표소에 도착했다. 권 전 이사는 오랫동안 지방에서 다른 일을 보다가 급히 상경한 탓에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만 해도 서울시장 후보가 몇 명인지 몰랐다. 며 정원호, 오세훈 2명만 인쇄된 투표용지를 수령했을 때의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얼핏 보니 첫인상이 서울시장 후보가 대통령 출마자와 비슷하다고만 느꼈다며 양당의 대표라는 생각에 무심코 찍었고 나 스스로 후보를 검색해보고 투표장에 간 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뒤늦게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다. 서울시장 후보가 2명만 있는 투표용지로 논란이 있다는 말이었다. 권 전 이사는 잘못 들은 줄 알아서 다른 4명이 사퇴했겠지라고 답했더니 그게 아니고 6명 투표용지도 있고 2명 투표용지도 있다는 얘기였다고 놀랐던 순간에 기억을 떠올렸다. 권혁태 전 KBS 이사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반드시 한 종류만 하게 돼 있고 두 종류가 존재할 수 없다며 미심쩍은 마음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초지종을 파악해보니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폭로했다. 이웃에 사는 큰딸 가족은 유권자가 4명이다. 딸과 사위 2명의 아들 권 전 이사에겐 2명의 외손자다. 이중 딸 사위 둘째 외손자는 2명짜리 투표용지에 투표했다. 첫째 외손자는 6명짜리 투표용지였다. 권 전 이사의 둘째 딸은 6명 투표용지였지만 개포동과 잠실에 사는 둘째 딸의 친구 2명은 역시 정원호, 오세훈 후보만 있는 투표용지를 받았다. 그는 나와 같이 사는 둘째 딸은 아침 10시경에 투표했는데 후보 6명 투표용지였고 개포동과 잠실에 사는 딸의 친구 2명은 정원호, 오세훈만 있는 투표용지였다며 큰딸은 길 건너 잠원동에 살아 투표구가 다른데 물어봤더니 딸의 둘째 아들이 2명만 있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인에게 파악할수록 유사한 사례는 더 늘어났다. 권 전 이사는 인터뷰가 끝나고 다시 전화를 걸어와 올림픽 아파트에 사는 2사람, 학동 주변에 사는 대학생 1명도 추가로 확인이 됐다고 알려왔다. 학동은 강남구 논현이동의 옛 지명이다. 그는 이번 사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유례가 없는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은 사무총장을 사형에 처해야 하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재명도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를 무효화하고 모두 당일 투표만으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혁태 전 이사는 KBS 사건기자를 거쳐 사회부장과 보도국장, 대구방송총국장에 이어 KBS 이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2009년 KBS 사장에 출마했던 원로 언론인이다. 금 6.3 지방선거에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발을 동동 구른 사상 초유의 물량 부족 사태는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특정 후보 2명의 이름만 달랑 인쇄된 유령 투표지가 무더기로 유통되었다는 충격적인 증언과 제보가 쏟아지며 이번 선거가 철저히 기획된 의도된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가 단 2명, 내 투표지엔 다른 후보가 없었다. 트루스데일리가 단독으로 확인한 서울시장 투표 사례만 이미 20명에 육박한다.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투표용지의 모양이 다른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한미일보에 의하면 권혁부 전 KBS 이사의 둘째 딸은 중도 사퇴한 후보를 포함해 6명의 이름이 제대로 인쇄된 정상 투표지를 받아 투표했다. 그러나 본인과 부인 그리고 큰딸이 받은 서울시장 투표용지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 2명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고 폭로했다. 서울시장의 김정철, 권영국, 유재해 등 엄연히 다른 후보들이 존재하는데 왜 내 투표지엔 2명뿐이었나. 다른 후보들을 찍으려던 유권자들은 강제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애국시민들이 투표함 사수작전을 펼쳤던 서울 송파구 잠실사동 제7투표소가 있던 우성아파트 주민 중 10명 이상이 자신들도 2명짜리 투표용지로 투표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애초 후보가 6명인 걸 알고 있었기에 4명이나 사퇴했나 하고 생각했다고 증언했고, 강 씨는 후보가 둘뿐인 용지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 특정인을 찍으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또렷이 기억했다.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만난 정 씨는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를 찍으려 했는데 후보자가 2명뿐인 용지라 당황했다고 밝히며 자녀도 같은 용지로 투표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오세훈 후보는 정말 찍기 싫었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찍어서 2장짜리 투표 용지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양자 국민의힘 후보 외에도 조홍천, 홍성규, 김현욱 후보 등이 기탁금을 내고 정당하게 출마했으나 수많은 유권자가 2명만 인쇄된 투표지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와 영상 댓글에는 나도 2명짜리 투표지를 받았다는 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2가지 버전의 투표용지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수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자 구도에서는 표가 분산되어 과반수 득표가 어렵지만 후보를 강제로 양자 구도로 좁혀버리면 손쉽게 과반수 물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 달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도 투표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특성을 노려 투표를 단순화하고 특정 진영으로 표를 결집시키려 한 기획 부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것은 100% 아니 110% 부정선거이자 사행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 변호사는 출마한 다른 후보들을 철저히 유령 취급하며 유권자를 기만한 끔찍한 사태라며 개혁신당 등 피해를 본 정당과 후보들이 즉각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 성만 갖춰 소송을 내면 100% 무효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서울 송파구, 잠실 등 전국 곳곳의 투표소 현장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물량 예측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든 헌정사상 최악의 선거 조작 스캔들이기 때문이다. 1960년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3.15 부정선거조차 이번 2버전 투표지의 사태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투표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번 6.3 지방선거는 제2의 4.19 혁명과 같은 전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엄습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즉각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신정지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이번 6.3 사태에 대해 국민의 투표권을 막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든 중대한 국가 범죄이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까지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도 높은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진 커밍스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이 아니라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찍고 있는 모든 영상과 증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역사적 증거들로 절대 지우지 말고 클라우드와 외장하드 등에 철저히 백업해 두고 향후 국정조사, 특검, 국회의원 소환, 법원 소송 등에 적극 제출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불법 만행에 대항하여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하며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철저한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재선거를 통해 이 불법 선거 농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들을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시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음은 진 커밍스가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을 발칵 뒤집어 엎은 폭탄 칼럼 전문이다. 불법천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짓밟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선거 관리 미숙이 아니다. 특히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의 이중잣대다. 평소 X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에게는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며 과잉 처벌을 요구하고 스타벅스에게까지 저주 수준의 욕설을 퍼붓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정부에서 벌어진 이초유의 선거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강력하기는커녕 겁에 질려 떠는 사람처럼 말까지 더듬었다. 이재명은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에 그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겪으셨다고 합니다라는 표현은 자신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제3자처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간접 화법을 쓴 것이다. 즉, 저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책임 인정 표현은 철저히 빠져있고 시민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식으로 책임을 시민 쪽으로 넘기는 교묘한 표현이다. 또한 사태의 본질을 혼란과 불편이라는 극도로 가벼운 단어로 축소했다. 투표용지 부족 수시간 대기 투표소 봉쇄, 1000명 규모의 경찰 투입 강제 진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단순한 불편으로 치부한 것이다. 이는 그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를 쓰고 사태를 축소시키며 결국 국민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매우 교활한 정치적 수사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이재명은 책임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정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심각한 혼란과 투표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이재명이 평소대로 불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비판 댓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인물인데 국가에 이렇게 중대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찌 이토록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대통령이라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런 문제야말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일부 지역에서 불편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며 책임을 남에게로 돌렸다. 또한 그는 오늘 자신의 SNS에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도 정작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것은 진상규명이라는 말로 시간을 끌면서 실제 처벌 없이 넘어가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 이번 사태가 보수 정권 시절에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 민노총, 언론은 이미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대한민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들인가. 이것이 바로 이들의 극단적 이중잣대이자 실체이며 이재명 독재의 전조다. 대한민국은 지금 불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번에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는 선거 공정성의 완전한 붕괴이며 대한민국은 중국식 권위주의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지금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찍고 있는 모든 영상과 증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역사적 증거들이다. 절대 지우지 말고 클라우드와 외장하드 등에 철저히 백업해두고 향후 국정조사, 특검, 국회의원 소환, 법원소송 등에 적극 제출해야 한다. 국민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불법 만행에 대항하여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철저한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재선거를 통해 이 불법선거농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들을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 특히 지시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특히 민주당과 선관위는 지금 이 문제에서 회피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선거가 조작됐다는 강력한 증거다. 선관위는 과거 사전투표율이 높아 투표용지가 많이 남아서 처리하는 데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했다며 적게 인쇄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선관위가 선거 전에 이미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예측을 했다는 것은 곧 원하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투표용지를 의도적으로 조절했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적 선거 조작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며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면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선관위는 투표율이 60%를 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재선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왜곡한 주장이다. 선거의 정당성은 단순히 투표율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상적인 투표기회가 보장되었는가 하는 데 있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하며 그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와 성격이라면 선거는 반드시 다시 치러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투표율이 과반을 넘었다는 말로 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선거는 다수가 투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는 절차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투표권이 공정하게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 절차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그 누구도 어떤 정권도 이를 짓밟을 수 없으며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이어갈 자녀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의무가 있다. 그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빼앗을 수 없으며 정치 권력이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시위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갈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국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들이 지금 여기서 물러선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될 것이며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범죄자들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심지어 헌법도 마음대로 바꿀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다시 오기 어려운 운명의 기회다. 선거를 지키지 못한다는 뜻은 독재자에게 국가를 내어주는 일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이 아니다. 대규모로 발생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투표권을 막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한 국가 범죄이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까지 물어야 할 사안이다. 국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재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